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11월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현지 증권사 CICC의 코멘트를 공유할 텐데요. 11월 경제 지표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만 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분석 리포트라서 주식 분석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11월 经济数据点评, 喜忧参半, 需财政发力. 번역하면 11월 경제지표 코멘트, 희우 참반, 재정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희우 참반, 이 정도 한자는 아시겠죠? 중국의 사자성어이고요. 즐거움과 근심이 반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11월 경제지표에 대해 즐거움과 근심이 반반이다 라고 하니까 느낌상 개선된 점도 있거니와 여전히 우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겠죠. 제목은 희우 찬반이지만 쉬 재정 파리는 재정 정책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총 9개 단락인데요. 첫 단락은 요약본이고 이어서 8개 단락인데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 내수 소비, 인프라 투자, 산업 생산, 취업,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제목 11월 경제지표 코멘트 희우 찬반 재정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15일 요약 단락입니다. 11월 경제지표는 희우 찬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좋은 면은 부동산 투자의 둔화폭이 축소됐고 최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초기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동시에 공급 제약이 약화됐고 첨단 기술 산업이 계속 눈에 띄면서 제조업 투자의 개선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는 코로나 노이즈와 쌍11 쇼핑 이벤트가 앞당겨진 영향으로 증가율이 하락했지만 학습 효과가 코로나의 소비 억제 영향을 완화했을 수도 있다. 비교적 우려스러운 점은 젊은이들의 취업 압력이 계속 커진 동시에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더 하락했다는 점인데 이는 재정 정책으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미 2022년 취업 우선 정책을 명시했고 6가지 확보 중에서 3가지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재정정책으로 힘을 보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축 효과가 있는 일부 정책을 적절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문구를 다시 사용했고 최근 여러 국가 부처와 성에서 잇따라 성장 안정화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우리는 아마 정책 강도의 강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8개 단락인데요.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 내수 소비, 인프라 투자, 산업 생산, 취업,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첫 단락, 수요 측면에서 1월부터 10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1%이고 이번에 발표한 1월부터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2%다. 이는 당사의 예상치에 부합했고 최근 2년 동안의 1월부터 11월 누적 증가율은 3.9%로 최근 2년 1월부터 10월 누적 증가율과 비슷했다. 가용 자금 개선, 착공 시공 일부 회복, 판매와 토지 취득 감소폭 축소 등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의 11월 당월 복합 증가율은 전년 대비 횡보한 3.0%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월의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4.8%로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채권 발행 완화 등 지원하에 부동산 개발 자금원의 복합 성장률은 2개월 연속 반등해 11월에 4.4%에 달했으며 그중 주택담보대출과 자체 조달의 복합 성장률이 크게 상승해 각각 14.4%, 10.7%에 달했고 국내 대출의 복합 성장률 낙폭은 축소됐다. 가용 자금이 완화되고 신규 착공과 시공의 11월 당월 및 복합 성장률의 낙폭이 축소되고 준공 증가율은 플러스 전환했다. 판매도 개선되는데 판매 면적과 판매 금액의 당월 복합 증가율의 낙폭이 각각 5.0%, 2.1%에서 1.8%, 0.4%로 축소됐다.
토지 구매 투심도 한계 효용이 개선됐는데 토지 구매 면적의 복합 성장률 낙폭이 소폭 축소됐고 거래 대금의 복합 성장률이 대폭 올라 23.5%에 달했으며 이는 토지 구매가 여전히 핫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 둘째 단락. 제조업 투자 중 개선폭이 비교적 큰 분야는 첨단 기술 산업이며 제약 바이오 업종과 통신 장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업종 등 두 개 업종은 고정자산 투자 2년 복합 성장률이 각각 10월 대비 13%포인트, 12.2%포인트 개선되면서 제조업 투자 2년 복합 성장률을 1.4%포인트 상승시켰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공급 측 충격의 약화 및 성장 안정화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당사는 제조업 투자는 강력한 수출의 사후 견인 효과와 원자재 산업의 기술 개조 투자의 견인 효과로 인해 향후 몇 개월간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셋째 단락. 소비는 코로나 노이즈와 쌍10일 쇼핑 이벤트가 앞당겨진 영향으로 증가율이 하락했고 학습 효과가 코로나의 소비에 대한 억제를 완화했을 수도 있다. 11월 사회 소매 판매 총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9%이고 2년 복합 성장률은 4.4%로 10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쌍10일 이벤트가 10월 하순으로 앞당겨져서 11월 온라인 상품 소비 복합 증가율이 6.3%포인트 크게 하락한 9.3%로 떨어졌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현지 코로나가 반등한 것은 주민들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일정한 억제 효과를 미쳤고 11월 외식 매출액의 2년 복합 성장률은 10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주목할 점은 11월은 본토 코로나 규모가 컸으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오프라인 상품 소비, 즉 자동차를 제외한 오프라인 상품 소비의 복합 성장률은 10월 대비 0.7%포인트 개선된 3.7%가 됐고 식품, 음료, 약품, 문화, 사무 등 필수품 소비는 모두 개선됐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 현지 코로나 반등 또는 현지 코로나 규모가 크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서 확진자가 몇 명 또는 10여 명만 나와도 바로 즉각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현지 보고서에서 말하는 코로나 반등이나 코로나 재확산 이런 표현은 지금 한국처럼 매일 몇천 명 나오는 이런 상황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계속할게요. 당사는 지난 7월 델타 변이가 중국으로 들어온 초기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방역 정책이든 주민들의 마음가짐이든 다 학습 효과에 따라 일상화된 방역 관리에 점차 적응되면서 코로나가 경제 활동과 소비 예상에 미치는 그 억제 효과는 모두 완화되고 있다. 넷째 단락.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하락했다. 1월부터 11월 누적 광의적 인프라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전월치인 0.7%에서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11월 당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월치인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7.3%로 떨어졌으며 2년 복합 성장률을 보면 11월 누적과 당월 증가율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통 인프라 증가율의 낙폭이 커진 것이 광의적 인프라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그중 11월 유틸리티 투자 증가율이 전월치인 마이너스 7.2%에서 마이너스 1.4%로 그 둔화폭이 축소됐다. 11월 중하순 이래 태양광의 중요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계속해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태양광 설치 의지 향상에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 인프라에서 11월 교통운수업, 수력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의 투자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8%로 반락했다. 다음 단락. 미래를 전망하면 12월부터 지금까지 고빈도 데이터로 봤을 때 비록 올해는 각 지역이 11월 중순부터 시멘트 공장들이 잇따라 생산 정지를 시행했으나 현재 시멘트 저장 비율은 여전히 과거 동기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고 또한 고로와 전기로의 가동률은 전년 동기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어서
당사는 12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플러스 성장하기에 여전히 어렵다고 예상한다. 11월 신규 재정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5,424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재정 세수 징수 연기 정책과 관련됐고 또는 재정 지출이 빨라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했을 수도 있다. 11월 도시 인프라 투자용 전문체의 순융자 금액도 2,800억 원에 달했는데 자금 사용이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마 내년 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하강과 취업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전통 인프라가 힘을 발휘하려면 여전히 재정 지출 강도를 강화하고 지출 진도를 가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6번째 단락.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 제약의 완화에다 강력한 수출이 더해져 산업 생산 증가율을 견인했다. 11월 산업 생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8%이고 2년 복합 성장률은 5.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주로 두 개 요인이 견인한 것이다. 첫째는 전력 공급 제한이 한층 더 완화됐고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쪽 생산이 대체로 10월의 개선세를 유지했다. 11월 전력과 열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 2년 복합 성장률은 7.6%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개선됐다. 둘째는 수출의 견인 효과가 지속됐다. 11월 수출 납품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로 10월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첨단 기술 산업 등 새로운 모멘텀의 개선폭이 비교적 컸는데 예를 들어 제약, 전기기계 및 기자재, 그리고 통신장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장비 등 3개 산업의 산업생산 2년 복합성장률은 10월 대비 각각 0.3%포인트, 2.3%포인트, 2.0%포인트 개선됐는데 이를 합치면 11월 산업생산 2년 복합 증가율을 0.3%포인트 개선했다. 즉 이것이 11월 산업생산 개선의 주요 견인력이었다. 7번째 단락. 젊은이들의 취업 압력이 더 심화됐다. 11월 전국 실업률은 5.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대비 변동성이 계절성보다 작았다. 취업은 일종의 후행 변수로서 기존의 코로나 상황, 전력 제한, 생산 제한, 학원 규제,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요인들이 겹쳐진 영향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 취업 구조 중 신규 모멘텀이 비교적 약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는 11월 도시 신규 취업 인구가 77만 명으로 계속해서 과거 평균치인 84만 명을 하회했다. 둘째는 비록 기존 취업 인구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았지만 신규 구직 인구, 특히 청년 신규 구직 인구 중 실업률이 비교적 높았다.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4.3%로 2020년 11월의 4.7%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서 2019년 11월치보다도 낮았다. 한편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14.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2018-19년 11월치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치인 12.8%보다도 높았다. 학원 규제 정책은 교육 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마찰을 커지게 했다. 교육업체는 대학생 졸업 후 가장 중요한 취업처 중 하나다. 마이커스 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중국 대졸자 중 17%가 교육 산업에 취업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2022년 대졸자 규모는 1,076만 명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만 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업 압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마지막 8번째 단락. 중앙경제공정회의에서 이미 2022년 취업 우선 정책을 제시했고 6가지 확보 중 3가지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화와 6가지 확보를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고 했고 특히 취업 보장,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을 강조했다.
취업을 보장하려면 한편으로는 재정 정책이 힘을 써줘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는 노동 고용과 사회 보장 정책, 감세, 융자 지원, 중소도시로의 재정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 한편으로는 취업 위축 효과가 있는 정책 중 일부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력의 충분한 공급을 촉진하고 감독관리 정책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억지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문구를 다시 사용했고 최근 여러 국가 부처와 성정부에서도 잇따라 성장 안정화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우리는 아마 정책 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 12월 15일에 11월 경제지표가 발표된 후 CICC가 발간한 희우 찬반, 재정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